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무엇을 가지고 창업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업 모델, 즉 손에 잡히는 사업 개념과 사업 모델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실 강의 내용은 성공 창업과 비즈니스의 컨셉, 그리고 사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골프존 사업에 대한 사업 모델 혁신과 복합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다음에 이것을 이론적인 면으로 또 정리한 사업 아이템 개발과 사업 모델 분석 도구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에 관한 서너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손에 잡히고 내가 준비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벌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경제 환경이 올스톱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저변 확대로서는 저성장과 그리고 치열한 일자리 부족, 청년 실업의 문제가 여러분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전국으로 66만 명이 졸업하는데 그에 걸맞는 일자리는 20만 명, 전체 실업률은 110만 명을 도달하고 있고, 여러분에 대한 체감 실업률은 23%이며 또한 100살까지 살고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경쟁과 치열한 모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창업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수익 모델과 그리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창업을 왜 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했었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이 오늘 저희 강의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은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여러분께서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기존 아이템과 어떤 점이 가장 유사하고 그 차이점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한테 구매력이 있으며 그 빈도수와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의 새로운 진입자와 그리고 생산의 대량 생산과 투하 자본의 체감 법칙은 해당되는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짜 맞추는 거가 사업 아이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실 텐데, 과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1위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여기에 있는 칼라 모니터, 그리고 심지어는 김치라든가 김은 한국의 고유 상품이고 손톱깎이도 1위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이 창업은 항상 죽음의 거국 데스밸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5년 후에 29%밖에 안 되고, 정부라든가 창업 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데스밸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차별에 대한 전략, 이거에 대한 경쟁성을 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가 1차 산업혁명, 그리고 대량 생산을 가능케 했던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인데, 현재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인터넷을 뛰어넘고,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 나노, 생명공학,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 지식
산업과 초연결로 이 산업의 경쟁성이 있는 아이템이 현재 세계 아이템 중에서 경쟁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여건 변화를 다시 한번 보면은 1차 산업혁명은 100년 동안 기계화였고 2차 산업혁명은 70년 산업화, 전기,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40년 컴퓨터, 인터넷이었고 이 속도가 100년에서 40년까지 줄여졌고 이 4차 혁명은 더욱 빠르게 스피디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그리고 초연결사회, 이 초연결사회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국에 있어서 기업 창업의 사례를 보면은 대기업군의 협력업체가 삼성 계열사, LG, SK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을 한 여러분께서는 지금 청량년 창업에 돼 있고 이 사내에서 사내벤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것은 크게 성공한 사내벤처, 건설업종의 납품한 업체, 그리고 대리점엔 프랜차이즈, 독점 국영 기업의 민영화, KT, SKT, 그리고 방위산업체 해외 기술 이전, 규제가 풀려서 특허 산업, 그리고 의약품인 경우에 제네릭 특허가 끝난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하는 의약품, 독일이나 일본 기술을 모방해서 따라가는 창업, 그리고 사내벤처 분사형, 연구원들이 기술 이전에서 받아 하는, 여기에 생계형 자영업자 실패율이 가장 많습니다. 대기업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에 진출한 이러한 여러 틈바구니에서 과연 이 여러분께서는 생계형이냐 아니면 2번 네트워크를 확장한 플랫폼 청장년이냐 이 부류가 대부분이 많은데 다양한 창업 형태계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12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이 기업들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직접 멘토링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자문을 하거나 해서 모든 그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사례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골프존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연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나는 누구에게 어떤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판매해서 돈을 벌 건가? 여기에서 나는 CEO의 핵심 역량이고 누구에게는 고객과 시장입니다. 그리고 상품과 방법은 제품과 서비스고 어떻게 판매해서 돈을 벌 건가 하는 부분에 사업 모델을 설계해야만 여러분께서는 창업을 해서 생존도 하고 돈을 벌고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창업자의 전문성과 의지, 여러분의 핵심 역량이 나는 해당되고 그 누구에는 타겟 고객, 그리고 맨 먼저 여러분이 상품을 만들었을 때 초도에 살 수 있는 타겟 고객과 그리고 그 시장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고객, 그리고 확장, 나머지 더 팔 수 있는 가망 고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또는 노트에 이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는 이 사업 아이템이며 그리고 상품이냐 서비스냐, 이거에 대한 기술은 뭐냐, 그리고 차별성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OEM으로 하느냐 직접 하느냐, 또 다른 사람보다 이 경쟁자와 나의 아이템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그리고 마케팅, 유통, 판매망, 그리고 여기에서 매출과 그리고 수익 모델, 사업 모델을 설명하는 거가 오늘 강의 내용의 주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나의 아이템의 경쟁력, 매력도 핵심 고객 수익 모델, 여러분께서 정부 사업에
지원을 하거나 또 연구 프로젝트를 낼 경우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가 이러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 구성 요소를 어떻게 철저히 분석해서 핵심 역량을 키우고 차별성을 높여서 그리고 수익 모델을 올릴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거가 관건이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포터가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쟁의 구성 요소들을 이미 경영학적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기업도 필요하지만은 창업을 하는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회사의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휴먼 소스 기술, 여기에 있는 원부자재 그리고 구매 또 본원적인 서비스 활동,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 모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착안을 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어떻게 확정할 거며 그거가 이 기술이나 그리고 고객 컨셉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기능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성능은 어떻게 나타날 거며 그리고 산업의 가치 사슬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화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설명을 쭉 해도 머릿속에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에 적응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사업화 개발의 로드맵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텍이라는 미국에서 24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실험했던 그 프로그램의 주요 과정 맵을 한국 실정에 맞게 이렇게 제가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구 주도하는 아이템이 어떻게 차별성을 도출하고 검증하고 그걸 시제품을 만들어서 초기 고객한테 검증해 가지고 그 분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한 이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템이 가장 유사한 아이템은 뭐가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뛰어난 롤 모델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가 이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 되고 여러분께서 차별화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하는 긴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도 있지만은 이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설계를 잘 하려면은 앞에 부분에 대한 분석과 뒤에 있는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재무계획까지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템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가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개발과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그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게 어느 거 있느냐 그리고 내가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아이템은 어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가 가장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존에 존재했던 유사한 아이템보다 더 차별화하고 그리고 롤 모델보다는 약간 값도 쓰고 효용성이 높은 시제품을 구현하는 거가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만들었던 시제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고객들한테 검증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기존에 나와 있던 유사 제품보다 차별성이 있느냐 그리고 더 월등한 롤모델인 고급 브랜드보다 값도 싸고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객들한테 찾아가면서 또 만나면서 검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즈니스 모델 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전 단계고 이러한 여건이나 자료가 주어지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초기에 수익 모델이라든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전략이 되겠고 그 부분도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분을 시뮬레이션해서 고객 확장과 그리고 이 아이템의 판매 속도 또 아이템의 추가 확장 등을
계산해서 가상 재무제표와 손익분기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를 상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파트너, 함께 틀 동지들을 구해 오는 거가 팀빌딩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정비되면은 여러분께서 엔젤이나 벤처 그리고 전략적 투자가들한테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보이고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이 IR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가 창업의 10단계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이론적인 로드맵 측면에서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사업의 아이템인 골프존, 스크린 골프가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왔고 그리고 복합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 존의 맨 첫 번째 스타트는 피칭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피칭 시스템은 핑아이라는 골프채를 새로 사는 사람에 한해서 키가 다르고 그리고 손목의 사이즈가 다름에 따라서 그 골프채를 피팅, 각도를 조정해 주는 그런 용으로 MIT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드라이브 거리가 많이 나가게 하느냐, 또 좌측으로 공이 가거나 우측으로 가는 이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는 거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연습장에 보급이 됐고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도어 골프장에서 이걸 깔아 가지고 연습하는 골퍼의 연습용으로 써서 드라이빙 레인지, 그 다음에 초보 작집의 코칭용으로 됐습니다. 이럴 때의 고객은 신규 골프채를 사는 핑아이 징을 사는 사람만이 고객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은 골프 드라이브를 멀리 가고자 레슨을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슬라이스나 훅이 나서 그걸 교정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장에서는 이제 골프를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미 골프를 배웠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스코어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에 하드웨어도 드디어 나오고 소프트웨어도 나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골프장에 가지 않고 하와이에 있는 골프, 유럽에 있는 골프장에 스크린 골프장에 해서 게임을 즐기고 토너먼트도 하고 그리고 연습장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골프장, 골프 파크 형태의 고급형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골프방, 또 여기 이 방송도 하고 게임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실 때 처음부터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기에는 개인 창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나왔던 센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스크린 골프 사업이 골프존, 그리고 일본, 차이나, 아메리카, 베트남, 그리고 또 미디어, 아카데미, 심지어 이 골프장 유지 보수 사업까지를 확장하게 하는 단계로 커 있어서 상장사가 됐고, 한동안 이 골프장은 이 프랜차이즈로 골프방이라든가 또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점주를 확대해서 매출을 크게 올렸다가 이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매출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최근 다시 정비를 해서 이 골프장 스크린 장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 골프채의 각도를 조정하거나 여기에 있는 손목이 미국 사람은 크기 때문에 두께, 한국이나 일본 사람은 키가 적기 때문에 해서 피팅하는 걸로 나왔다. 두 번째는 이게 거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몇 도 각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센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윙 교정용으로 쓰였고, 네 번째는 연습장에서 드라이빙 렌지에 골프를 배우거나 그리고 비거리나 복합적으로 했는데, 이거가 골프장에 가서 실제로 골프를 한번 할 때 1인당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실내 골프장에서 함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그리고 비가 오나 우천시 또 뭐 덥거나 할 때 이러한 공간과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했던 거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이 스크린 골프존의 사업 모델을 혁신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골프장에 가지 않고 라운딩을 하고 있고 게임을 하면서 이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끼리 같이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로얄티도 주고, 또 이 게임비에 따라서 어떤 우승 상금도 걸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모델이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또 팔아서도 되고, 이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팔고 유지 보수도 하고, 그리고 실제 라운딩을 했을 때 골프 용품이라든가 다른 것을 선정 광고도 하면서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단순한 골프 스크린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혁신해 왔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앞서 이론적인 면에서 설명했는데, 이 골프 스크린 사업존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손에 잡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보시면은 여기에 이 골프 스크린에서 시스템을 파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기술은 적외선 센서, 그리고 카메라, 또 이것을 분석하는 PC의 터치 스크린, 그리고 버그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 5.1 사운드, 이러한 기술들이 복합돼서 점점 발전해서 버전업되어 왔던 거가 골프 스크린 아이템의 사업 모델의 혁신과 그리고 사업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은, 첫 번째 단계는 피팅 시스템이었다. 김영환 사장님이 2000년 54세에 이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골프 이용자 연습용으로서 골프 비연의 혁신적인 절감과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함으로써 스타트를 해서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역량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외선 고속 카메라 센서, 그리고 3D 기술 그래픽 특허를 현재 370여 건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 개발 인력이 약 40% 이상이며, 시스템과 가맹점과 네트워크와 데이터, 그리고 e스포츠까지 감과 동시에 골프장 시뮬레이터와 그리고 품질 관리, 특히 AS, 버그가 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골프 스크린 점주께서 게임 하려고 손님이 와 있는데 버그가 나서 이게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버그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또 났을 경우에 어떻게 신속으로 원격 조정해서 이걸 고쳐주냐 하는 부분이 핵심 역량이고, 이 시뮬레이터는 26,000대 이상이 지금 팔려 있고, 이 점주 관리를 하는 것도 물건을 잘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이 시뮬레이터가 매출이 92%를 차지하고 있고, 소모품도 어느 정도, 그리고 광고 제휴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영사업과 그리고 미디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스크린 골프 유지 부분에 대한 사업도 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여러분께서 9블록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9블록이 있는데 제품의 원천이 되는 부품이나 원재료가 어떤 거가 있는가 하는 걸 보시게 되겠습니다. 프로젝터, PC, 그리고 플레이트, 센서, 이 센서가 중요하죠. 스크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협조와 그리고 싼 가격과 품질이 좋은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과 또 이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출의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골프 시뮬레이터는 수출과 내수가 많게 돼 있죠. 그리고 소모품이 있고 광고 제휴, 직영 사업, 기타 미디어, 수출과 그리고 내수 있는데 지금 개발도상국과 중국 이런 쪽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 및 유형의 판매 경로를 조금 더 보시면은 골프존에서 총판에서 직접 파는 거. 이것은 점주 골프장의 스크린 골프장에 방을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고객에 직접 파는 부분이 36%입니다. 그리고 골프존에서 점주를 통해서 팔았고 그 다음에 유료 컨텐츠 이용자를 통해 30%. 이 두 가지가 핵심 분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품의 내용을 보시면은 중간에 디스트리뷰터가 있는데 온라인 고객이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점주들입니다. 이 직영점도 있지만은 이 점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동안 이 골프존이 문제점이 있던 것은 이 점주들도 자기 이 역량의 어떤 수익 모델에 또는 전국에 몇 개가 있어야 생존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이 없이 무작위로 많이 넓히다가 결국은 위기를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수정이 있어서 지금 골프전에 새로운 도약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업 아이템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골프존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템이 어떻게 발전되고 혁신되어 왔는가 한 사례를 봤고 이 부분을 설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숙한 포인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우리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두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가치를 제공하겠느냐. 아까 골프존에서 볼 때 신규 골프채를 사는 사람이냐, 거기에 있는 연습장을 하는 점주냐, 거기에 이용객이냐, 이 부분을 기존 사업 모델과 내가 어떻게 다르게 설계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족도, 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제공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 고객에게 달아갔을 때 고객이 만족하는 그 가치 제한이 어떤 거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그 이익 부분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나의 이익을 받을 거냐, 골프존에 와갖고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들이냐, 아니면은 그 점주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은 어떠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과금 대상과 그 방식을 설계하는 거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에너지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태양열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준비를 했는데,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은 이 폴리실리콘과 그리고 인꽃과 웨이퍼, 그리고 이것을 조립해서 하는 셀과 그리고 모듈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께서 어디에 중점적이고 어디에 핵심 역량이 있어서 나는 어느 쪽에 커버를 할 건가, 이걸 전체로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창업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술 경쟁력과 그리고 한국의 점유율들이 이렇게 분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과 점유율이 중국이 한국을 두세 배 뛰어넘기 때문에 이 태양광 산업은 초기에는 아주 열광적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슬로우 다운해 가지고 다시 새롭게 도약을 해야 하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네. 큐를 주세요. 네, 아까 시간이 부족해갖고 건너뛰었는데 원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디자인 싱킹과 방법론 개발자는 톰 켈리와 그리고 팀 브라운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시행착오만이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아이디어화해서 타입화해 갖고 테스트하는 이 과정, 이거가 디자인 싱킹이고,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업 모델이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스티브 블랙과 에릭 리스에 같이 만나서 이 제품을 만들어도 실패, 고객 개발론 로로 적용하고 이것을 다시 피벗하고 돌려가지고 설명함으로써 결국은 고객 개발론과 그리고 린 스타트업 방식이 접합해가지고 같은 개념으로서 만나서 하나의 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개발론, 애자일 개발, 린 스타트업, 디자인 싱킹, 그리고 이거가 합해져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린 스타트업의 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은 번역판도 나왔고 아까 조성주 교수가 이거에 대한 한국적인 실정에 의해서 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화해서 측정하고 검증해 갖고 다시 데이터에서 이걸 빨리빨리 돌려 가지고 새롭게 뜯어 고치고 해서 피벗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개의 맵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림보드를 작성해서 문제 대안을 검증하고 솔루션을 나오면은 서비스 수준, 결국 MVP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고객에게 물어서 거기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시 반영하고 이것을 이렇게 피벗으로 돌려서 결국은 이 나인보드에 기표를 함으로써 대상 고객군을 바꾸거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다시 내거나 또 솔루션을 새롭게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변화를 거침으로써 이 린스탑과 그리고 수익 모델의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골프존 스크린 골프의 경우에는 대상 고객이 처음에는 새로운 골프채를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드라이브 거리를 많이 옮기고자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새롭게 골프를 배우는 사람, 네 번째는 골프를 배웠는데 실력을 좀 더 향상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연습장을 만들어서 연습장을 운영하는 점주, 그리고 골프 용품을 새롭게 팔고자 하는 골프 용품 생산자, 그리고 지금은 온 대중이 골프를 하는 사람이 토너먼트로서 게임을 하고 또 즐기고 스포츠 문화로 할 수 있는 대상군이 점점 다름으로써 이 나인블록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를 하고 혁신을 한다는 얘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성주 교수가 제시했던 이 가치 제안의 변화 모양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집카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아까 골프 스크린 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참조할 때 이 고객의 문제, 그 다음에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집카가 차가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차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중심 도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설계할 때는 교통이 혼잡하고 유리대가 나고 환경오염 주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고객의 흩어짐이라든가 집중도가 떨어져서 실패를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성공했느냐, 대학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로 대학에서 있는데 차가 없다. 그러면 방학 때 오고 가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 수요라든가 위치라든가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고객의 문제를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 서로 차를 가져가서 다시 반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이 집카의 경우에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두리뭉실하게 대상 고객을 하거나 두리뭉실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확장을 하거나 그리고 제품을 확장을 하거나 고객을 확장하거나 시장을 확장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애자일 방법론으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뜯어서 고치라는 건데 이것은 한국적인 시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실리콘밸리는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주제가 좀 미완성이라 하더라도 중간 시장에 있어서 그 부분을 M&A에서 사거나 투자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부족한 상태로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했을 경우에는 신용 불량자로 낙오가 되고 그리고 다시 재도전하고 신앙을 회복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엔젤이라든가 벤처 투자 재도전 패키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처음부터 투자보다는 융자로 그리고 중간 시장이 없고 완벽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아이템의 대상 고객, 가장 목표 고객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통품이 가장 잘 되는 양말을 만든 사람인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고객은 무좀 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말을 가지고 운동선수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렇게 확장 개념으로 나아가는 거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의 문제나 솔루션이나 가치 제안이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분 제품의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것과 어떻게 차별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수익 모델은 고객의 입장에서 또 중간에 배달자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사례에서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는 여러분께서 경영학에서 배웠던 익숙한 마케팅, 생산, 연구개발, 그리고 서포팅인 전략과 인력조직, 회계, 구매, 그리고 코퍼레이션 릴레이션의 카테고리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창업 교육과 그리고 창업에 대한 어떤 수익 모델과 모듈이 이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기업이 창업을 해서 진도가 나갈 때 어떤 이론적인 통계에 의해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의 창업 생태계라든가 이제 출발하는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벤처기업이 실패하는 가장 많은 이유를 미국에서 조사하니까 여기 있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 42%, 뭐 자금 부족, 팀 문제, 비즈니스 모델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이 기존에 나와 있던 아이템과 어떻게 차별점이 있느냐, 시장에서 기존에 나와 있던 아이템은 잘 팔리고 있느냐, 안 팔리면 왜 안 팔리냐. 영화에 있어서 1000만 고객을 하는 영화하고 독립영화 뭐 이렇게 인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도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3년 내지 5년 기획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준비와 계획을 하지 않고 이 시장에 뛰어들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스밸리에 빠지거나 그리고 5년 후에 생존율이 29%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포함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사례 중에서 또 하나의 예를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 하는 카테고리는 한마디로 돈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은행도 돈을, 캐피탈, 리스, 리츠, 카드. 똑같은 돈인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고 어떤 효용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은행으로 불리고 어떤 것은 증권으로 불리고 여기는 자산운용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카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지불 능력과 신용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사업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키움증권 예를 들었는데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받는 거가 수익 모델이었는데 키움증권은 그것을 공짜로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사지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 담보에 대한 대출 이자가 수익 모델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웅진코웨이나 또 학습지 회사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 학습지 회사들이 초기에는 집안에 있는 중견 가정주부를 판매 외판인이 잡아서 학습지를 돌려서 수익 모델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정수기도 팔고 청소기도 팔고 밥솥도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거가 핵심 역량이 신뢰할 수 있는 중견 소득층의 가정주부를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거가 핵심 역량. 여러분의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기업이 이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 걸로 있는 데스밸리 이 부분을 빨간 선으로 더 좀 올리고자 하는 정부의 인프라와 기술과 그리고 자금과 정책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 있고 오늘의 이 교육도 하나도 여러분께서 이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공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화 단계 처음에 예비적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예비 창업자에서 창업해갖고 1년까지는 여러분께서 발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단계를 뛰어넘어서 얼리 스테이지, 그 다음에 혁신적인 도약 단계. 여기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R&D와 아이템 검증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핵심 고객과 성장 고객 확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제품의 확장성과 시장의 확장, 도약 단계의 프로그램과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부분으로 볼 때 아까 말했듯이 골프 전의 경우에는 피칭 단계냐 그 다음에 스윙 자세 수정 단계냐 아니면은 연습장이냐 아니면 실제 골프를 하는 게임의 장이냐 이렇게 다르듯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아이템을 어느 단계로 어떻게 발전시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거고 혁신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계하고 성공한 회사도 있고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해 가지고 실패한 회사들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이넥스는 우리 지금 현재 17개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우수 사례로 받았습니다. 이 조이넥스의 아이템 제품은 포터블, 그러니까 휴대할 수 있는 말하자면 벌레잡이용 청소기였습니다. 벌레잡이용 청소기에서 여러분께서 차량용이라든가 아주 그리고 간이 진공 청소기의 모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퀴벌레라든가 모기 이런 부분을 빨아들여서 잡는 제품으로 설계를 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테니스 라켓이나 뭐 배드민턴 라켓처럼 거기에 전기가 통해서 모기가 지직 이게 죽는 것을 봤을 거고, 그러한 열선을 휴대용 진공 청소기 속에 말하자면 장착을 했다고 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넥스는 아무튼 자금을 받고 기보신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냈는데 반품이 70~80% 들어오고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고, 이 시장을 계산할 적에 어떤 살균제라든가 뭐 제초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멘토링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이 조이넥스의 경우에는 이거가 충전시키는데 거의 5시간, 사용 시간은 7분, 그리고 이 사용 계층을 전 아파트 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가격은 또 뭐 5만에서 7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빨아들일 만큼 흡입력도 약하고, 이것을 실제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이렇게 살균 소독을 하는데 이것을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여성들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경우는 반지하라든가 무슨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는 이 제품을 살 만큼 구매력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금형을 설계를 했는데 그 금형이 양산 단계에 나올 수 있는 금형이 아니고 시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금형이기 때문에 양산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실시했던 것은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신일산업에 이 금형을 넘겨서 새롭게 금형을 개선하고, 그리고 흡입력도 높이고 시장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동남아라든가 더운 벌레가 더 많은 나라로 해갖고 연결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스테오닉입니다. 이 오스테오닉은 결국은 이 오스테오닉과 이트리온이 합병했는데, 이 오스테오닉은 금속형 플레이트 스크류를 만드는 거고 이트리온은 생화학 바이오 제품 세라믹을 만드는 회인데 고객은 똑같습니다. 개발자는 다르고.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 코스닥에 가기까지는 3~4년이 걸린데, 제가 제안을 해서 두 회사가 M&A 합병을 통해 가지고 거의 2년 만에 1년 반 만에 코스닥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 금속 플레이트와 그리고 생분해성 바이오 세라믹을 정형외과에서 수술할 때 사람 몸속에 넣는데 정형외과에 똑같이 들어가는 마케팅이 같고, 그리고 R&D가 두 개가 통합이 되면은 의사들이 이 의료기기 부분에서 이 임플란트라든가 인체 삽입용 이런 부분을 더 용이하고 편리하게 세트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타의 경우에는 어떤 실패 사례가 되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OC는 외줄 산소 호스를 만들어서 용접기나 또는 절단기를 만드는데 이 부분도 뒤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 이 힐세리온은 지금 지금은 잘 나가고 있고 현재 코스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 초음파 무선 진단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금 이 외줄 산소 호스,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은 여기 한쪽 가닥은 산소가 들어가고 한쪽 가닥은 가스가 들어가서 이거가 용접기에 연결돼 가지고 이 용접기에 연결돼서 이 토치가 쇠를 절단하거나 또는 용접을 할 때 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두 줄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걸리거나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 CEO는 이 전이범 CEO는 우리 이 사람 속에 있는 정맥과 동맥이 교류돼서 합해져 있는 것을 착안을 해서 이 속에 불연제로 이렇게 하고 이것을 알루미늄 시트로 감아서 다시 전련제, 불연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로 차가 지나가거나 내구성이라든가 화재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절대로 불똥이 튀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효용성이 있는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이제 고객의 세분화, 아까 그 수익 모델의 세분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집중하셔서 설명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이게 첫 번째로는 이게 용접기냐 아니면 절단기냐 하는 부분에 퀘스천을 드리면 둘 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누구냐? 개인 용접공이냐? 아니면 용접 협력업체냐? 이 개인 용접공도 일용직이냐, 전문직이냐, 프리랜서냐? 구매력이 누가 있는 거냐?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여기도 용접 협력업체도 일용직이냐,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에서 회사용인데 정규직이냐, 파견직이냐, 아니면 프리랜서도 가끔 오죠. 똑같은 거지만은 여러분께서 사용자를 구분할 때 이렇게 정밀하게 또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대기업 공기업에서 이것을 사용자인데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회사에서 사준다. 프리랜서는 누가 살 거냐? 일용직은 돈 낼 능력이 있느냐? 용접업체는 어떠냐 하는 부분을 엄밀하게 봐서 이 유통 구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아까 길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품의 차별화를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고 그거가 시장 구조와 이 사업 모델,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가 성공 요인이냐 실패 요인이냐 되는 겁니다. 이 유통 구조도 보실 때 이것을 쓰는 개인이 쓰는 거냐 아니면은 공구상에다 갖다 놓느냐 대리점에 주느냐 이 조달청에 하느냐 회사의 납품용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나 벌크나 유통구조 중간 마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드린 개인 용접이고 그다음에 사용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상 전국에 있는 이 토치용 산소호흡기를 취급하는 보성 서울에 있는 거, 대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전국을 커버하는 거, 여기도 대구고 경북이겠죠. 그래서 이 7개를 제가 파악을 다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강회사, 건설 중장비 특장차, 다리 놓는데, 엘리베이터, 자동차, 배 건립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 용량 사이즈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고 여기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공구상을 통해서 내릴 거냐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올 거냐 조달청이냐 아니면 직접 회사에 할 거냐 용접 회사에 할 거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요 철강회사도 보시면은 뭐 현대, 포항, 광양, 동부 뭐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이 건설 중장비 진천에 있는 중장비는 에버다임, 전진중고, 광림, 특장차, 대동고, 대흥, 동부, IC, 사무테크. 그 다음에 철 다리를 만드는 사람, 다리를 만드는 회사 현대스틸, 그리고 대우에스테, IM텍, 현대엘리베이터, GS, OTI, 신영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들이죠. 자동차 회사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조선 만드는 배, 현대투산, 울산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 이 조선 산업이 어렵고 뭐 건설 특장처럼 좀 나가고 있고 철강회사 세모고 그러면 어느 분야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얼마 가격으로 얼마 마진을 설계할 거냐 하는 부분이 수익 모델이고 시장 진입하는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면은
내가 대리점 형태를 놨고 전국에 몇 개를 넣고 어떻게 하겠다고 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X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O2O냐, SNS를 통해서 하는 온라인 마케팅에 진입할 거냐, 아니면은 공동 경쟁 입찰로 붙일 거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 여러분께서 사업 아이템은 뭐냐, 그 밸류 체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이론 과정은 로드맵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골프존을 가지고 사업 모델 혁신과 그리고 복합 사업 모델의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는 그거에 관한 이론적인 체계로 그 린 스타트업에서 라인 블록과 그리고 고객 개발론 등의 이론을 얘기 드렸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서 5가지 회사를 가지고 고객 세분화는 어떻게 하느냐, 수익 모델은 어떻게 하느냐, 또 사용자는 누구냐 하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창업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커버하기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단계별로 그래서 보통 창업을 해서 여러분께 하게 되면은 공구상, 대리점, 아니면은 뭐 이 건설 중장비 중에 하나, 이 회사 중에 하나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 자동차, 조선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 호스의 굵기라든가 또 길이, 그 다음에 롤러로 감는 거 이런 부분을 현장을 통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기술은 똑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 또 이 부분을 지금 국내만 했는데 해외 쪽이나 동남아 쪽에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가 기업의 혁신 성장과 그리고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우뚝 쓸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수익 모델, 사업 영역. 이건 아까 그 바이오스타의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실패한 경우 딱 3가지입니다. 이거 전국 체인망을 대리점 형태로 내려고 2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유기물질을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갖고 이게 돌림으로써 이게 분해돼 가지고 완전히 물로 되는 친환경적인 아주 좋은 음식물 처리 분쇄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유통 과정과 이것을 설치하고 이 속에 젓가락이 빠진다든가 뭐 출장비, 그래서 이 설치비가 이거 설치하는데 이거 뜯고 이거 설치하고 수도관 연결하고 하는데 거의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이걸 사다가 전기 스위치만 끄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실패를 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중간중간에 이게 이물질이 빠지거나 뭐 젓가락이 빠지거나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뜯어서 정비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들어가는 유산균 정도도 중간중간 이게 그 집어넣어야 이걸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은 아무튼 그 오토바이를 팔아서 이게 전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 성공을 못하고 아마 경영권의 이전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무선 초음파 진단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존에 있는 유선 초음파 진단기 이거 2천만 원에서 약 1억 2천, 2억 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여러분께서 임신했느냐 아니면 건강검진 받을 때 배에다 이렇게 프로브를 대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줄도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약 한 680만 원, 300, 아무튼 가격면에서 혁신적이고 선도 없고 해서 이 힐세리언이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서 많은 수량이 이렇게 팔릴 걸로 이렇게 감안을 했는데 창업하고 4년 얼마 돼서 약 투자도 한 50억 정도 받았는데, 아무튼 반품이 들어오고 판매 애로사항이 있어갖고 저에게 멘토링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심층 검증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이 제품을 팔았던 회사들이 서울대병원, 뭐 원자력병원, 뭐 우수한 병원들이 몇십 대씩 샀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봤더니 이용하지 않고 창고에 있거나 교육용으로 쓰고 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환자를 2, 3분 만에 한 명씩 봐야 되고 의료사고를 내지 않아야 되고 이 670만 원 주고 사느냐 2천만 원이나 1억짜리 기계를 사용하느냐.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 돈도 안 내는데 구태여 이것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잘못 썼다가 스타트 서비스 할 경우에 정확도라든가 또 이게 화면이 끊긴다든가 뭐 조작하는데 진단하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다. 이미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힐세련의 경우는 고객을 잘못 잡았다. 이게 700만 원 주고 사면은 환자 몇 명을 받았을 경우에 700만 원이라는 원금이 회수될 수 있느냐. 이거가 의료보험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런 초음파 진단기가 없는 시골에 있는 의원이나 아니면은 후진 개발도상국에 있는 병원. 여기에 타겟 고객이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초음파 진단기가 없는데 이것을 살 때를 타겟으로 나가야 해갖고 아무튼 베트남에 같이 가서 코이카 자금으로 이 부분에 사례를 만들어서 베트남을 보급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국을 통과를 하고 있고 또 투자도 120억 정도 추가로 받았고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갔던 것은 이것은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간편성이 있기는 사람용보다는 동물용 진단기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연구비를 50억 정도 받아가지고 그걸 개발 중에 있고 여기에 데이터 부분이라든가 AI 부분을 더 입혀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설계를 하고 있고 기업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들었을 경우에 이 초음파 진단기를 설계했던 유정원 사장은 서울공대 졸업하고 가천의대를 졸업해서 지식적인 면이나 역량이 있는데 이 제품 개발이나 FDA 승인까지도 잘했습니다. 타겟 고객을 어떤 방법으로 그 순간에 잘 설정하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SCI 논문도 올리고 병원에 납품했는데 왜 생존을 못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 말했듯이 나한테 맞는 상품의 고객과 차별성 부분을 정밀하게 초기에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던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기분도 전환할 겸 BTS 뉴욕의 공연 장면을 한번 보고 4차 산업의 기술이 BTS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마케팅도 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 타기가 되어 있죠. 카드 섹션이 가능합니다. 파도 타기.
푸시. BTS의 공연 실황을 일부 보셨겠습니다. 아이밤, 야광봉, BTS를 응원하는 이 공구들이죠. 하나씩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한 현재 이 자석과 그리고 이 무대를 컨트롤하는 지휘본부에는 여기에 있는 정보가 다 수집이 됩니다. 이쪽에 앉는 누구는 누가 나왔을 때 야광봉을 세게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은 나의 음반은 언제 샀는 건가, 공연장은 몇 번 왔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해서 이 아이미 그 BTS를 응원하는 응원단과 공연장들 사이에 데이터 분석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7명 중에서 자기를 가장 열광적으로 흔드는 사람이 손을 흔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음반을 사줬다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자리마다 빨간불, 파란불을 켜서 글자를 새겨서 카드 섹션을 할 수 있고,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고, 또 누구하고 친한지를 분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아이템의 기술적인 면을, 상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했어도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엮어서 고객에 대한 세그멘테이션과 고객의 니드와 고객의 흥분도 만족도를 접근하고 분석하느냐 하는 거가 빅데이터요, AI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계학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유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고객의 반응 부분은 이 빅데이터 부분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플랫폼인 구글과 네이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채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광군제라고 하루에 70조, 80조를 물건을 파는 설계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종합적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장은 여러분이 창업 준비 단계에서 생존, 도약, 진출하기까지의 토탈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에서 어떤 사업이나 지원책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주고, 누가 주관기관이나 거기에 있을 때 툴킷은 뭐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지원 활동과 역량은 뭐고, 플랫폼은 어디인가 하는 부분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대개 지금 현재 여기 창업 준비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창업을 해서 생존, 도약, 진출할 때까지 어느 툴을 이용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가 이 달걀이 있는데 이게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여러분께서 무정란을 가지고 아무리 품고 그리고 노력을 해도 뿅아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했던 사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분석과 차별화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템 검증이 결국은 여러분의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현재 있고, 그리고 예비 창업자 1,100명 정도를 뽑고 6천만 원에서 약 1억까지를 지원하고 있고, 전국에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그리고 대학의 선도대학, 그리고 링크단,
산학협력단, 보육센터 등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아이템 분석과 그리고 고객 차별화와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서가 되어 있으면은 분명 여기에 응시하게 되면은 여러분 뽑힐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러한 혜택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디벨로핑은 멘토를 통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싱킹이나 트리즈 또 스캐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좀 더 디벨롭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이 현재는 가장 유사한 거가 뭐가 있으며 이것을 뛰어넘는 롤모델은 뭐가 있는가를, 제품은 어디 있고 서비스는 어디 있고 회사는 어디 있는가를 국내외 같이 찾아내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모델 개발. 오늘 이건 사업 모델 준비고 사업 모델 개발, 이 부분까지를 저희가 린 스타트업과 라인블록과 그리고 에자일 프로그램, 이 골프존 사례 등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는 엔젤과 VC들이 여러분께서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국 창업투자회사 그 국가에서도 매칭 펀드로 여러분께서 투자를 기다리시면 여기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그리고 도약 패키지 이전에 나온 프로그램들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아이템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마케팅, 초기 마케팅,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준비 등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말했듯이 사업 모델 혁신,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골프, 스크린 골프로 말하자면은 연습장용 골프에서 그 다음에 게임용 그 스크린 골프로 도약을 하는 거가 이 사업 모델 혁신이 되겠고, 또 글로벌로 진출하고 유지 관리 보수비, 광고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산이 있던 거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약 패키지, 그 다음에 팁스, 상생 서포터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향후 제공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중진공에. 그리고 여기는 소상공인 생계형 창업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창업 공간은 판교밸리존, 그리고 기정원에서 하는 창업 초기의 지원 분야, 또 중기부에서 하는 혁신 분야의 창업,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빅데이터, 뭐 AI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약 패키지 약 1257억, 이게 1300개 회사, 중진공에서 하는 창업사관학교 1035명, 사내벤처 200억, 초기 창업 패키지 이것도 1000개, 예비 창업 패키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통과해서 한국증권거래소의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이 되면 저희 한국창업멘토협회에서 멘토링을 해서 여러분들을 혁신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코넥스, 코스피, 코스타, 이 부분에 대한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에 대한 배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코넥스와 코스타, 코스피가 늘어나야 한국의 자본시장이 풍성하게 되고, 이거가 선순환이 돼서 기업이 스타트업을 키우고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 모델이 또 기업에 있는
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요약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해서 드릴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업종별로 볼 때 이게 쇠퇴기냐 성숙기냐 도약기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이 대부분이 멈춰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은 어느 사업 부분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부품이나 소재나 중간 제품이나 완제품이 이 중에서 어느 영역에 속하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산업이 앞으로 뜨는 사업이냐 아니면은 조금 지는 사업이냐, 또 지역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고 동남아에서는 어떻고 선진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떤가 하는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께서 사업을 긴 로드맵을 그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사업 아이템과 그리고 비즈니스 컨셉,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긴 로드맵, 세 번째로는 골프존을 사례를 들어본 세 가지 단계, PT용이냐 스윙 교정용이냐 아니면은 연습장용이냐, 그리고 하와이에 가지 않고 실제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토너먼트 게임의 어떤 플랫폼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 모델과 고객과 서비스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 뒤에 이론적인 토대로 제가 책자도 소개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예를 들었고, 마지막에 BTS 공연 장면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주로 제품의 설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케팅과 고객 관리와 고객 세그멘테이션,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시사점을 드렸고, 비즈니스 사이클을 감안하셔서 여러분께 긴 로드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매력도는 어떠신가? 그리고 이 기회는 있는 건가? 만약 상용화 실패와 그리고 성공 사이에 가장 유사한 제품, 그리고 롤모델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성공의 길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